어떤 뷰로 찍으면 좋을까? 오늘은 월요일 아침인데요. 이 관리비를 낸 김에 사무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사무실을 얻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녀의 창업설 콘텐츠를 한번 찍어보려고요. 창업이 궁금하니? 뭐? 꿈이 있다. 너무 아름답죠? 있다. 안녕하세요. 로꾸미의 꾸미입니다. 오늘은 그녀의 창업설 2탄을 찍어볼 거예요. 오늘은 제가 무엇을 말해줄 거냐? 아까도 말했듯 오늘 관리비를 냈거든요. 바로 이 사무실에 대한 이용료를 냈다고 보시면 돼요. 월세라는 거는 약간 공간에 대한 이용료를 건물주? 이 소유주한테 주는 거고요. 이 관리비라는 것은 전기, 수도, 그리고 이 공간이 아니더라도 엘리베이터 같은 공용 공간에 대한 소방보험 뭐 이런 것까지 다 부여되는 월 이용료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지난 시간에는 개인 사업자가 좋을지 법인 사업자가 좋을지 이거에 대해서 약간 개념 정의를 해드렸다면 오늘은 실질적인 절차를 할 때 부딪히는 난관이 있어요. 사업자 이름은 뭐 제가 정했다고 치지만 사업장 주소지가 꼭 있어야 되거든요. 이 사업장 주소지가 없이는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무실을 작년부터 썼었는데 이번에 재연장 계약을 했었거든요. 그 전에는 저는 어떻게 했냐? 사무실이 없었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사무실을 얻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정부 지원을 받는 거예요. 정부 지원 하면은 보통은 뭐 사업화 자금 쪽으로 아니면 연구비, 임금 보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사무실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창업을 정부 지원 사업을 받고 사업자 등록을 그 와중에 했었고 다행히도 그 정부 지원 사업을 하면서 정부 지원을 열어준 그 기간의 건물 중에 일부 층을 사무실로 주는 공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건물의 일부를 제 사업장 주소지로 받아서 등록을 했었던 거예요. 제 경험으로는 첫 번째 사무실은 솔직히 제가 느끼기로 실제 사업을 하면서 그 공간을 쓰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어요. 약간 정말 사업자 주소를 받기 위한 공간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게 필수가 아니었어요. 보통은 자기 집 주소를 사업자 등록증에 넣어도 돼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 프리랜서나 뭐 개인 사업자, 1인 사업자분들 굉장히 많고요. 그 사무실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업종일수록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회사를 다니면서 세금계산서 같은 걸 잘 모를 때도 사업자 등록증을 뭐 요청하거나 이러면 회계팀, 뭐 아니면 정산팀 이렇게 그 팀으로 토스해주는 메일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사업자 등록증이 굉장히 공개적으로 많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제 집 주소를 노출하는 게 조금 꺼려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주택이 아니고 아파트이기 때문에 오피스텔도 아니고 약간 아파트가 찍히면 그때 당시 느낌으로는 좀 그렇지 않을까? 약간 신뢰가 업체가 갖지 않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그 프로젝트가 끝나고 무한정 그 주소를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조건이 있어요. 뭐 6개월 후, 1년 후에 주소를 바꾼다. 뭐 이런 조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찾아봤어요. 근데 그때도 저는 약간 무작정 부동산을 가지 않고 돈을 아끼자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정부에서
혹은 지자체에서 도와주는 공간이 없나를 막 찾았어요. 제가 이렇게 링크를 띵 띄워드릴 거예요. 창업보육센터? 약간 아니면은 뭐 이런 지자체 공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창업보육센터라는 곳에 찾아갔어요. 처음에는 공유 오피스 같은 개념으로 쉐어하는 느낌이 커요. 책상별로 자리를 만들어줘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A동 뭐 12호 하면 12번 책상이 내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짐도 넣을 수 있고 이렇게 실제 업무를 볼 수 있어요. 그 공간에 마련된 프린트도 복사기도 쓸 수 있고 팩스도 쓸 수 있는데 또 누가 물어봐요. 그럼 회의 같은 건 어떻게 해요? 하면 예약제인 거예요. 뭐 몇 인로 회의실이 저렇게 마련이 돼 있어요. 그렇게 마련이 돼 있는 사무실을 사이트나 아니면 인포 데스크 가서 저 며칠 몇 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쓸 거예요 하면 손님들이 왔을 때 그 공간에 가서 미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인 업무를 보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게다가 이용료도 0원이었거든. 월세도 0원, 관리비도 0원. 그냥 제 노트북만 딱 들고 가서 열심히 일하다 오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어느새 제가 알바도 써야 될 일이 생기고 약간 이렇게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서류들도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계약서도 많아지고 보관해야 될 서류도 많아지고 제 공간뿐만 아니라 사무기기들을 마련해야 될 단독 공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약간 그런 공간의 장점이라고 하면 도와주시는 분들이 직원분들이 계세요. 그 사무실 안에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이 나름 면접을 보고 뽑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일하는 기업들이 잘 될 수 있게 도와주시는 직원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물어봤어요. 단독 사무실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그 분이 지금 마침 그걸 모집하는 시기가 있대요. 사업계획서랑 약간 그냥 기본 서류들을 작성해서 내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서 제 단독 공간을 그때 받았었거든요. 거기는 한 8평에서 10평 되는 공간을 딱 줘요. 진짜 이렇게 공간을 주면 제가 집기 같은 거를 막 넣어서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월세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10만원. 딱 10만원이었어요. 엄청 저렴하죠. 게다가 더 대박은 인터넷 같은 거 다 설치되어 있고요. 제 집기만 가져와서 전기를 아무리 써도 관리비가 0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월 10만원만 있으면 이 공간에서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부의 도움을 받는 거의 장점은 늘 그래요. 자금적으로는 정말 큰 혜택도 받고 도움도 받아요. 그리고 어쩌면 관련 직원들의 인프라적인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항상 모든 거는 명함이 있죠.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일단 이런 혜택을 받는 것부터가 경쟁이 되는 거예요. 제 아이템이, 제 사업성이, 그리고 저의 경력이나 제가 앞으로 이 아이템을 꾸려갈 수 있을지 정말 취업을 하는 것처럼 다각도적인 측면을 그들이 평가해요. 나름의 기준으로. 그래서 이 사람은 가능성이 있으니 우리의 이런 공간적인 혜택을 주자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관문이고요. 두 번째 관문, 계약 기간이 있어요. 한 번 됐다고 해서 무작정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6개월이 될 수도 있고요. 1년이 될 수도 있고 중간중간 그 기간이 끝나면 경영심사라는 걸 해요. 이 경영심사라는 건 그들이 처음 우리가 이 사무실에 들어오기로 했던 그 아이템을 정말 잘 만들어가고 있냐, 비즈니스를 잘 헤쳐가고 있는지, 또 성과적인 측면을 측정하기도 하죠. 제가 느껴본 거는 그래도 약간 사람 대 사람인 거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그 약간 운이 따르는 것 같아요. 면접을 들어가는 사람도 면접을 들어가는 사람의 아이템의 성격도 약간 그들의 센터마다 주력 아이템들이 있거든요. 뭐 잘은 기억 안 나지만 뭐 충북, 충남은 뷰티 쪽에 굉장히 강하고 판교 이런 쪽은 ICT, 4차 산업 이런 게 굉장히 강하고 약간 이렇게 특징적인 게 있기 때문에 100% 맞춰가라 이럴 순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유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경영평가를 아무리 잘하더라도 5년, 10년 이렇게 다 있을 수가 없어요. 정부들도 잘된 기업들은 빨리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서 내보내야 되거든요. 또 저렴한 공간이 필요한 초기 기업들인데 좋은 아이템이 있다 하면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줘야 되기 때문에 최장 3년, 2년 그렇게 막 길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뒷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2년 정도 이렇게 지내다가 이 사무실을 얻게 됐죠. 근데 정부 지원 사무실을 얻으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무조건 가격이 10만 원이에요? 아니면 관리비가 없어요? 아니면 무료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 사업마다 굉장히 성격이 틀려요. 어떤 데는 정말 똑같은 단독 공간을 줘도 영원인 데가 있고 어떤 데는 관리비를 받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가격이 일반 월세보다 한 20-30% 정도만 저렴한 공간이 있고 굉장히 케바케이기 때문에 정말 계속 발품을 팔아야 되고 아무래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혜택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시기에 이사를 가고 입주를 하고 이런 거를 정할 수는 조금 힘들어요. 그들이 입주를 뽑는 시기에 신청을 하고 이제부터 입주하세요 하는 시간에 입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스케줄에 따라가야 되는 게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오더가 와요. 무슨 서류를 매출 보고를 하세요. 무슨 뭐 교육에 참석하실 거예요. 이런 게 굉장히 생각보다 자주 오는데 사실 제 일을 하다 보면 약간 그런 것들이 힘들게 느껴지는 순간도 있어요. 뭐 그들의 미팅도 가야 되고 약간 그런 게 있는데 또 그런 거를 많이 참석하지 않게 되면 경영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되는 것도 있고 근데 예전에는 굉장히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이 사무실이 아니고 임대를 해서 내 사무실이 있는데 어쨌든 정부에서 마련한 사무실에 들어갔다고 하면 약간 이 아이템에 대한 신뢰를 누군가 인정해줬다라는 약간 신뢰도가 조금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약간 정부 지원 사업할 때 유리한 건 아니지만 약간 추천을 받기에도 좋고 입주 기업이라고 하면 약간의 혜택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약간의 그 지원금도 조금씩 나오고 그런 것 때문에 원래 사무실을 두고 이중으로 사무실을 얻는 분들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출석률을 요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있었던 창업보육센터는 제가 문을 여는 순간 그 카드 같은 걸 줘서 출석을 찍게 했었어요. 그래서 월 몇 회 이상 나와야 되는 것도 있고 각각 이렇게 조금 규율이 다르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셔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정부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면 또 어떤 게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데